1987년 가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지역 뉴스 채널 WSB-TV는 일요일 아침 편성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몇몇 지역 사업주의 제안을 받은 후 그들은 젊은 마를리 삭스마을리 사치 목사에게 1시간 분량의 종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0월 18일 거의 홍보 없이 첫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종교 프로그램으로 목사가 간단한 의자에 앉아 성경 구절을 카메라 앞에서 읽고 그 해석과 현대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꽤 많은 시청자를 모았고 12월 초까지 계속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튜디오는 Words of Light with the Ray 마를리 삭스 목사의 빛의 말씀에 시청자들로부터 매우 이상한 불만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오직 여성들만 걸려왔고 그들은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특정 순간마다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고 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메스꺼움, 요통, 현기증,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프로그램 시청이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3주간의 불만 접수 결과 이러한 증상이 프로그램 방송 중 약 12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직원들은 모든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삭스 목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어깨를 으쓱이며 신의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겼습니다. 스튜디오 책임자는 이 불만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이 되자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책임자는 다른 두 지역 뉴스 네트워크가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는 유산 사태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경부터 애틀랜타 대도시 지역에서 건강한 임산부들의 유산 건수가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CDC는 이 무시무시한 사태의 원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삭스 목사는 프로그램 중단 소식을 듣고는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에피소드 촬영 후 아무 말도 없이 스튜디오를 떠났고 이후로는 완전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의 옛 교회 신도들조차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는 해당 시간대에 홍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유산 사태 보도에 집중했습니다. 1년 반 후 WSB 스튜디오의 한 인턴이 Words of Light 프로그램 테이프를 발견하고 종교가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틀랜타 사건 의학계에서 유행성 유산 사태를 부르는 명칭은 삭스 목사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지 3개월 후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인턴은 테이프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 45초에서 정지하려다 실수로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고 스크루드라이버로 버튼을 다시 떼어내려는 순간 테이프가 32분 1초에서 멈췄습니다. 인턴은 화면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가득 채운 심하게 부패한 참수된 머리의 모습이 프레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몇 프레임 뒤로 돌려보고 다시 앞으로 넘기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머지 영상을 계속 검토했고 정확히 12분 간격으로 이 끔찍한 이미지가 단 한 프레임씩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에게 장난치는 거라 생각한 인턴은 필름 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조롱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 아무도 이 영상에 손을 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인턴은 기술자를 설득해 모든 Words of Light 테이프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에피소드에 동일한 기이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이미지가 점점 더 혐오스러워졌는데
구더기가 피부를 갉아먹고 머리카락과 살점이 점점 더 많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프레임마다 진전되었습니다. 기술자는 인턴에게 이 현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름 자체에는 편집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는 모든 촬영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프레임에 삽입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스튜디오 책임자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방송사고로 인한 역풍을 두려워하며 모든 테이프를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인턴과 기술자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보다는 이제 우리 자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술자는 쉽게 잊어버리고 이 사건을 어두운 유머로 여겼지만 인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프가 삭제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을 복사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기술자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 프레임들을 시간 순서대로 편집했을 때 그 머리의 입이 움직이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자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복사본을 버리고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 한 노인이 해질녘의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서 911에 신고한 소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은 이웃집에서 끔찍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는데 그 집에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사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20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어둡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가자 배가 갈라진 채 죽어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피 흔적은 시체에서 거실 반대편 소파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남편 인턴이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는 태아의 시체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임신한 아내의 배를 갈라낸 녹슨 금속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부패하는 머리가 무언가 말을 하는 18초짜리 무음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인턴은 연행되면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신의 빛이 그들을 부른다.